현대차 2024년 실적을 슬롯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0.1%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0회전으로 좀 낮은 편이고 PBR은 0.76 상태입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재고자산 증감액에 갭이 있다라고 표현해 봅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79조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1.3%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5%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매출이익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매출 원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가 내려갔습니다. 재고 증가에 의해서 또 내려간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매출 총이익이 12.6%나 크게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22.2%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대로서 1.1% 약간 내려간 정도로 결산이 됐습니다. 매출 증가와 매출 원가 감소에 따라 매출 총이익은 증가했으나 판매관리비의 높은 증가로 인하여 영업이익 1.1% 감소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영업이익보다도 영업의 손익이 ET, 영업의 손익 합계액인데 8조 6천억이나 됩니다. 영업이익보다도 2조 원대가 더 많게 났습니다. 금융이익에서 5조 3천억이나 났습니다. 종속기업에서 또 이익배당 등 받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3조 한 4천억이나 또 돈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15조 2,800억 원의 세전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제조업인지 금융회사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준금융투자회사 같다. 이렇게도 좀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슬롯 회계로 분석한 영업이익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50조 3,454억 원으로 2.3% 내려갔어요.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이 3.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고, 또는 원재료 가격이 그렇게 하락한 게 없다면은 반대로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슬롯율이 2.4% 상승했어요. 운영경비가 11.2% 증가했고요.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30으로서 전년보다 0.0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48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는데 과거 2년 동안의 이 갭보다는 갭이 크게 4분의 1로 줄었는데 나름대로는 좀 노력을 해서 재고가 크게 증가 안 시켰다는 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 것 같아요.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상품, 바체품, 제공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449억 원, 1,45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과거 2년 동안은 매년 6천억 정도의 재고가 증가했는데 매우 낮게 증가한 거죠. 원재료는 거꾸로 줄었네요. 상품 계정이 새롭게 지금 2023년부터 나왔습니다. 과거 제품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지난 2년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 비해 재고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재고관리 평가는 결국 재고 회전율로 평가해야 됩니다. 1단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비교를 하면은 갭이 607억 원이 있는데
아까 상품이 새로 생겼죠. 그 상품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의 그 TQ 총 제조 비용이 동일하게 상품의 증감액의 차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비성분 쪽에서 원재료의 그 사용액에 상품이 별도로 표시되든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현금 흐름표 기준,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1,580억 원이 나갔으면 그거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1,635억 원으로 55억 원이나 더 재고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평가 손실 환입을 잡았다. 합리적으로 추적할 탄서는 없습니다. 왜냐? 요게 그렇게 되는 게 이 현금 흐름표에 그 환입을 잡았다, 손실이 있다 하는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은 평가 손실이나 환입액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합리적으로 추측할 단서가 없습니다. 이는 현금 오름표 재고자산 증감액은 장부 가격으로 표기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좀 요거 현금 오름표는 저거죠. 그런데 그러면 평가 손실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표기가 없기 때문에 그건 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이렇게 3년 연속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특별 원인이 뭐가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는 밖에서는 좀 알아볼 수가 없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8조 5,586억 원이 집행이 돼서 8.9%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1,635명이 증가해가지고 현대모타그룹의 가장 많은 직원 수를 가지고 있죠. 75,137명입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1,390만 원으로 6.5%가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24배 전 정도, 한 보름치 정도로 잘 나가다가 이 재고 관리가 뭔가 흔들렸는데 재고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회전율로 보면은 뭔가 이게 재고 관리를 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수르픈율은 2.37% 상승했고요. 생산성은 떨어졌고 어차피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투자자본이익률도 좀 내려갔어요. 재고 회전율이 3년간 하락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재고 관리이다. 개선 방향, 생산량을 줄여서 재고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 판매량을 줄여서 재고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생산량을 줄여서 재고를 감소시킬 경우에는 이게 이제 현대차 노조가 너무 강성이라서 어느 정도 일감을 보장해 주라 이런 식까지 나오니까 기업 전체 경영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단지 자기네들 연간 수입만 생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재고 회전율이 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생산량을 줄여서 재고를 감소시키는 것과 판매량을 줄여서 재고를 감소시키는 이 복합적인 결과로 재고를 감소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분식회계 개연성 하는데 원재료 가격은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 2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거라고 추론했죠. 그럼 모순이 나오는데 이 모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우선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봐야 된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어요.
1.9% 단순 평균으로 기초 원자재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냥 뭐 먼 긴 화살이지만은 인과관계가 그냥 인정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수 승용차 뭐 이런 또 그다음에 이제 해외 판매가 더 비싸죠. 음, 그 옛날에는 뭐 외국엔 덤핑하고 그다음에 뭐 국내 소비자만 봉이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닌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대형 상용차는 뭔가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만 대형 상용차가 좀 비싸게 팔리고 있네요. 지금까지 그런 그 영업이익의 증감에 대한 원인 분석들을 요약을 해보면은 다 1, 2차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었는데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우고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판매 가격도 올랐고 원재료 가격도 올랐다. 그러니까 어, 1, 2차 모순 이거는 판매 가격이 9.9% 올랐는데 원재료 가격이 1.9% 올랐다면은 상대적으로는 손익계산서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온다고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 매출액을 예측하는데 2024년도 실적은 전년 대비 101.3% 증가죠. 101.3%를 했습니다.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운영경비 기준에서 운영경비가 11.2% 증가했었는데 조금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감기약을 먹고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0.1%인데 2% 올린다 이런 목표를 잡았을 때 82조 4,700억 정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맞게끔 매출 재료비를 얼마를 올려야 되냐 한 4% 정도 더 생산해야 된다. 아니, 더 판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수료분율은 그대로 있는 거로 했고요. 그래서 뭐 중간선 정도로 82조 3천억을 사업 계획으로 하기로 하자. 그러면은 한 6조 6,929억 원 이렇게 나오는데 재고가 20회전 밖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21회전 다시 좀 올려보자. 그러면 매출이 86조 원까지 올라가서 영업이익은 7조 7천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재고 회전율을 올리면은 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예측도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4분면 여기에 해당하고요. 어, 판매예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 13조 2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돈은 13조 3천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최종 5조 2,649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자본적 지출, 투자는 거의 7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잉여현금으로벌어서 채권자한테 1,029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레버리지율은 1.2%뿐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3조 5천억 486억 원이 돈이 집행이 됐는데 그 내역은 배당이 있고 자기 주식 취득이 있고 자기 주식 소각이 있고 자기 주식 처분이 있고 요걸 더하면은 여기 3조 5,486억 원 딱 그 자본 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19만 8,200원으로서 13,800원이 떨어졌어요. 좀 실적이 좀 더 하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장부가격 대비 PBR은 0.76에 해당하겠습니다. 좀 내려갈 이유가 글쎄요.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1.86% 지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7.54%, 정몽고씨가 5.44%, 외국인이 37.08%를 가지고 있는데, 확인 당시 홍콩 상하이가 눈에 띕니다.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거래했을 때 그 네이버 금융 자료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